경기도 화성시 1차 전지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목숨을 잃은 이들 대다수가 이주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일부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로 추정됩니다. 노동계는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서 위험의 이주화가 현실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이 난 공장은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했지만 재작년 10월을 끝으로 1년 반 넘게 화재 안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내 공장은 약 5만 5천 개인데 이 중 지난해 화재 안전조사를 받은 공장은 1만 3천여 곳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 개인적 입지보다는 전체를 생각하겠다라며 사실상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다시 당대표가 돼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당원을 이미 고쳤습니다. 총선 압승으로 당을 장악한 이재명 전 대표가 연임과 대권 도전으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인데요. 대통령에 맞설 현실적인 야당 리더십은 이재명 전 대표 외에는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최혜병 특검법 제안에 대해 여야 모두 싸늘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국민 여론이 높으면 한동훈 특검법도 추진할 거냐며 비판했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대통령의 탈당을 바라는 것 같다며 친윤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야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고 최후 판단까지 한다는 건 민주적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진정성이 의심되는 시간 끌기라고 일축했습니다. 한동훈 표 최혜병 특검법을 두고 대통령실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공언대로 전당대회 불개입 원칙을 유지하면 당선이 유력한 한동훈 전 위원장 선출 이후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집니다. 특검법을 피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하면 당 균열이 가속화해 거부권 무력화 조건인 여당 8명 이탈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총선은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임명으로 망쳤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닥하라 이런 이야기지요. 야당의 국회 상임위 구성 강행에 반발해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해온 국민의힘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했습니다. 22대 국회 원구성은 이로써 25일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에서 대승했습니다. 가장 큰 계기는 지난 금요일 최혜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였습니다. 이때 대통령실 개입이 사실상 드러났지요. 어차피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명분도 실리도 없이 계속 보이콧해봐야 소용없다는 판단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입법 청문회도 연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이 신앙림 전 전국 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은폐를 위한 허위 프레임 조작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 수사 역시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영장이 발부된 만큼 이들 배후에 이재명 전 대표가 있는지 추궁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재명 전 대표는 대선 당시 이 녹취를 두고 널리 알려주십시오. 적반하장 후한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 이라고 적었고 검찰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